네. 차도 마시고 했으니까 편히 앉으세요. 아, 예. 네, 자, 먼저 인터뷰를 먼저 하고 싶은 사람 먼저 하십시오. 인터뷰할 때는 뺑 둘러서 앉아서 하는 게 좋죠. 뺑 둘러서 이렇게 앉아서 마주보고 하는 게 좋잖아요. 뭐 둘러서 이렇게. 그때는 회의한다고 그거는 의견한다고 그런 거지. 이해한 거고 인터뷰를 해. 인터뷰는 이제 네. 본문이니까. 어. 자, 이어나가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알아차리고 알아차리고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점검해주고 하는 것이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어지게 하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좀 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이어지게 해야 되겠다,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알아차리고 그냥 알아차림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더 힘이 안 들어가고 더 편안하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어지게 하려고 놓치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힘이 들어가고 그때 지금 뭐라 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그거보다는 그냥 알아차리고 그냥 마음이 알고 있는가. 아까 같이 금방 알아차림이 그냥 있다라는 것 정도로 자꾸 알고 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 그럴 때 이제 사실은 이제 알고 있음이나 아는 마음을 할 때는 사실은 이미 그 전체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항상 대상들이 있어요. 처음에 인터뷰했던 거. 그래서 대상을 여기저기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는 마음을 할 때는 이미 대상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상과 아는 마음을 함께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또 다른 이치를 이제 또 조사하고 이해하게 되어가는데 우선은 지금 그 아는 마음을 할 때는 대상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어쩌다가 그때는 대상이 보여도 상관이 없고요, 안 보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는 마음을 알고 있으면 이미 그 안에는 대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대상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마음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실 힘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는 일부러 대상을 그렇게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들어와서 지하전지가 하고 있고 그리고 늘 대상하는 걸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요. 세 번째, 지금 늘 확실히 뜰 필요는 없고요. 지금 알아서 없는 거 점검하는 것 자체가 지금 싹들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법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생각이 자꾸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려고 눈을 뜬다든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지금 그게 지금 묻는 사태라고 볼 수 있어요. 점검이 알아서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는 게 묻는 사태거든요. 이게 지금 사태를 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좀 자연스러우니까 그 상태를 그냥 쭉 이렇게 이어나가면 돼요. 네, 눈 뜨고 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내가 물어주는 것이 좀 싹띠거든요. 그게 더 자연스럽고 더 힘을 들어가지 않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묻는 싹띠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제가 여러분들은 묻는 싹띠 많이 하라고 그랬죠. 지금 내가 알아서 있는가 없는가, 지금 싹띠를 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 자체가 지금 싹띠예요. 싹띠라는 것은 법에 대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때는 아는 마음이 더 증장되고 힘이 있을 때, 이제 말하자면 능숙한 알아차림이 되거나, 그래서 지금 아는 마음을 자꾸 전체적인 것을 자꾸 알고 하면 그 힘이 있을 때 그게 돼요. 자연스럽게. 지금은 그런 싹띠만 가지고 할 때는 힘이 약할 때는 조금 지양을 하고요. 싹띠를 길러난 다음에 힘이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어떤 때는 뭐 동시에 두 가지, 세 가지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떼전의 사도 같은 경우는 자꾸 이제 제가 이제 수행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이름을 거론합니다만은 사실은 자기가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면서도 인터뷰를 다 해요. 난 지금도 그게 신비해요. 그러죠? 스마트폰을 하면서도 인터뷰를 다 해요. 다 알아듣고. 나는 그렇게까지 지금 힘이 안 들거든요. 저 인터뷰 말은 잘 들어야 돼요. 도망가니까 이게 적기도 하는데. 참, 그 양반은 그렇게 마음이 공간성 다 열렸다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도 다 듣고 인터뷰 다 해요. 통역해 준 사람 얘기를 다 듣고 그대로 또 해줘요. 다른 면에서 굉장히 산만한 사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지혜가 있으면 만약에 대상들을 한 대상마다 올시 포인트를 두고 하면은 그게 안 돼요. 그러나 들어오는 대상들을 많이 알아차리고 한꺼번에 싹 들을 때 마음이 확 공간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 그렇게 알아차리면 되는 게 더 힘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상하다 집중하는 사람들은 산만하다고 하고요. 그때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수행도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아는 마음, 알물 대상으로 공간성, 전체성을 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혜로서 일을 할 때는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죠. 지금 내가 이렇게 볼 때도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한꺼번에 다 보거든요. 그럴 때 늘 그 자체가 깨어있음의 농도는 더 큽니다. 깨어있음의 정도. 알미, 지혜라는 것을, 지혜의 상태, 지혜가 일하는 걸 확실히 알면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지혜가 어떤 건가, 그 상태, 그 정도, 이런 어떤 건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까지입니다. 다른 눈의 성질, 귀의 성질이 아니고 보이는 성질, 들리는 성질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눈의 성질이라고 하면 일단 눈이라는 것은 물질인데 그 성질은 파라마타를 알아야 되는 문제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들어보는 뉘앙스로는 보이는 성질, 보이는 것에 대한 보이는 성질, 그 다음에 들리는 성질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게 아주 좋습니다. 그게 바로 보이는 성질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 그러면 보이는 성질을 지금 대상으로서 지금 관찰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주 좋습니다.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또는 매일같이 봐도 그거 보는 줄을 모르거든요. 지금 이 말은 보이는 성질은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본다는 거 앞에 있는 사람이다, 나무다, 선풍기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보는 마음 그 자체를 다시 본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이빠사나거든요. 그렇습니다. 보이는 성질에는 이미 그 보는 것을 볼 때 보는 마음에 어떤 일을 하는가 그걸 지금 본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마음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는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티로서 수행하지 않고 이제 그냥 일반인으로 살아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보는 마음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불선 짓는 거, 뭐 번뇌로서 마음을 일을 하는 거, 뭐 길려서 나라는 거, 뭐 기타 등등등등이 다 보는 마음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봐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대상하다만 집중하면 이 보는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지금 그 윗바사나라는 것이 단지 그 용어로서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보는 것을 계속 보십시오. 그래야만 힘이 있습니다. 네, 보는 줄 알아야 됩니다. 물질과 마음이 분리된 것처럼, 분리된 것을 지금 알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괜찮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사실은 물질과 마음은 완전히 각각이거든요. 근데 지금 육문이 제 할 일을 제가 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 사실은 눈의 대상, 귀의 대상, 들리는 거, 보이는 거, 냄새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치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예를 들면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하면 다 이치는 같으니까 보이는 걸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관찰해서 이해를 해나가도 좋습니다. 나머지는 뭐 감촉, 냄새, 뭐 맛 이런 것도 다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일을 자기가 한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가끔은 그런 것을 내가 사회도가 말씀해 주신 걸로 연결을 한번 해줘 볼게요. 사회도께서는 이제 목욕을 하는데, 샤워를 하는데, 그렇게 그 전에는 비누 냄새를 많이 맡아왔는데도, 우리가 샤워할 때 비누질을 하죠. 맡아왔는데 왜 이 비누 냄새는 코로만 맡아질까? 눈으로 맡아지지 않고 입으로도 맡아지지 않고 귀로도 맡아지지 않고 왜 코로만 맡아질까?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거 안 되죠. 지금 법문은 참 간단하죠? 그냥 말인 것 같지만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죠? 지금 내 사사사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해주니까 정말 그렇게 세수면서 비누질하고 우리 뭐 여성분들은 뭐 예를 들면 로션을 하나 바르더라도 그 냄새를 그렇게 많이 맡아봤지만 또는 부엌에서 요리할 때도 음식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근데도 이게 왜 코로만 맡아질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사람 있습니까? 네. 했어요? 알아차려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아 그렇게만 했지 왜 이게 코로만 맡아질까? 눈으로도 맡을 수 없고 귀로도 맡을 수 없고 그러면 이제 소리는 반대로 소리를 왜 꼭 귀로만 들릴까? 눈으로도 안 들고 코로도 안 들고 입으로도 안 들고 응? 그 생각 그거 한번 의문적으로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사야도가 그 말씀을 했을 때 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그 아는 것에 있어서 저장이 돼 있어서 아직은 그게 알지를 못하는 상태인데 그 말 한마디에 딱 이렇게 와 닿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이게 한국에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줄탁분기라는 거 있죠? 안에서 병아리가 이렇게 소리를 똑똑똑 알껍질 소리 내면은 어미닭이 이렇게 쪼아주는 그래서 병아리가 나오는 그런 것처럼 그 말씀 한마디에 저는 깜짝 눈이 번쩍 뜨였어요. 예. 어쨌든 스승님들의 말씀은 그냥 한마디가 아닙니다. 그렇거든요. 그거다고 며칠을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힘이 많이 솟습니다. 그 정도까지 어쨌든 법문을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알고 할 때 이제 힘이 증정이 되는데요. 그 힘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 있는 힘이고요. 즉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힘들이 증정이 되는 거거든요. 즉 파라마타를 이해할 수 있는 힘들. 사실은 몸과 마음은 본래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입니다. 그런데 늘 모화가 덮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분리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나가 뒤따르기 때문에 나하고 이렇게 딱 연결돼서 한 덩어리로 보거든요. 몸과 마음과 나라는 것이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힘이 좋을 때, 아는 마음을 찾고 해서 힘이 좋을 때는 그렇게 각각 제 할 일을 제가 한다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분리되어서 분리된 것을 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때 그렇게 잠깐 그리는데 또다시 이제 모아가 덮치기 때문에 그건 조금이에요. 아주 사티사마디가 좋거나 지혜의 힘을 쓰거나 힘이 좋을 때 결국은 이제 지혜가 났을 때는 항상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조금이고요. 그렇게 알아지는 건 조금이고 그 다음에 바로 모아가 덮쳐버리기 때문에 또다시 나라는 것과 한 덩어리로 자아동시로서 이렇게 또 빠집니다. 근데 분명합니다. 내가 보는 거, 내가 자아동시를 보는 거하고 대상하고의 관계가 자아동시를 보는 거하고 이렇게 분리돼서 보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그런 것을 이렇게 알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압니다. 그러면 이때를 그것이 바로 할 줄 아는 지혜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지금 할 줄 아는 지혜고 능숙한 알아차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자, 스마트폰이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압니다. 그 다음에 수영하는 사람도 스마트폰이라는 걸 알고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 일반인들도 스마트폰이라는 걸 다 알죠. 그런데 이거를 빠라마타로 볼 수 있는 것, 그야말로 빠라마타라는 의미는 또 범위는 넓습니다. 통찰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분리해서 본다고 할 수도 있고요, 떼어놓고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건데요. 이거를 빠라마타로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실.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면 일단 뭐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줄어들거나. 위파사나지는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지혜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혜라는 것은 번뇌가 없는 전무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killesa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killesa를 뭘로 보겠습니까? 단지 그냥 일어나는 것이나 담마나 대상으로 법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 빠라마타를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빠라마타로 봐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지금 사실은 경책입니다. 지금 수영할 줄 아는 사람과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그 차이점도 되지만, 우리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사띠와 지혜로서 항상 알아차리면서 알고 하면서 지혜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한 사람들은 이게 대상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뭔 말일까요? 빠라마타가 대상이다는 이걸 완전히 뭡니까? 동떨어졌다는 얘기도 될 수 있죠. 말하자면 빠냐띠하고는 동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killesa는 뭘 대상으로 하죠? 빠냐띠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혜는 항상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고,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파사나 지혜는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빠라마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빠라마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도 저희 스승님이 그 말씀을 가끔 하시는데요, 그 말씀도 그냥 보통 말씀 아니시죠. 그래요? 이거를 빠라마타는 게, 근데 이거라고 말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것입니까? 자신의 뭐가 되겠습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가 없기 때문에. 모양 있고 색깔 있고 형체가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빠냐띠라고 그러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가 없는 것을 빠라마타라고.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색깔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의부 대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죠? killesa하고 무관하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롭히지 않으려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뭘 해야 돼요? 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영하는 일은 자기 자신 마음을 괴롭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지혜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혜가 이해입니다. 이해.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대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래야 견해가 바르고 생각이 발라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일어났던 화가 오늘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를 한 사람은 견해가 바르게 되고 생각이 바르게 돼서 상관이 없지만, 아직 마음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제 일어난 생각을 봐서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오늘 또 일어나면 또 당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사티 사마디가 약하면 또 당합니다. 일단 사티 사마디가 좋으면 막아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는 이제 이해를 해버렸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사마디만 갖고도 안 된다는 겁니다. 대상하다 집중하는데 사마디를 많이 내는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 사마디가 줄어들거나 약하면 또다시 이렇게 본인한테 당하게 살지만, 이해하는 수행은 이해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해결이 됐고 벗어나버린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그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번뇌든 뭐든 상관없이, 느낌이든 생각이든 상관없이 다 뭘로 본다고요? 빠라마타나 대상이나 법으로 보기 때문에. 뒤쪽에서 그런 지혜가. 자, 이제 아까 그 예를 들어준 것하고 또 매치를 해서 또 조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그러니까 예, 예. 거사님의 차원에서는 거사님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 거 없는 것부터 자꾸 점검해서 알아차림을 갖다가 도망가지 않게 채워놔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있는 사태부터 아니 두는 사태부터 지금 자꾸 두고 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지혜가는 일을 그걸 멀리 가버렸으니 그럴 수밖에 없죠. 두는 사태부터 지금 자꾸 두고 알아차림 있는가 없는가 도망가는가 어쩌는가 다시 또 알아차리고 이쪽에다 마음에 그 알아차림으로서 채워놔야 되고 힘을 지금 길러놔야 되는데 지금 대상으로 보고 하는 것은 지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고요 너무 부드럽고 그럴 때 이제 지혜가 그런 일을 했을 때 그럴 때는 사실 지혜가 그런 상태는 그러지만 그럴 때 사실은 번뇌가 더 빨리 잡히거든요. 지혜로 하는데. 지금은 그게 무의미하는 것 같고 뭐 이게 수행이냐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지금 기초부터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과정을 거쳐야 할 과정을 지금 안 거치고 이제 책에 나오는 게나 자료나 이런 걸로 얼른 갖다 써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는데 일단은 그런 상태 그렇고요. 이제 대상이 뿐다 자연의 이치다라고 써먹을 때는 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정말 분노가 너무 막 치솟아 오른다든가 또는 막 어떤 막 로바가 너무 강한다든가 그때 이 마음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그게 다 마음이잖아요. 분노도 마음이고 뭐 집착하는 로바도 마음이잖아요. 그때 그 마음은 뭐죠? 로바가 뭡니까? 분노가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대상이라고 해요. 내 것이 아니라고 할 때 대상입니다. 근데 내 것이라고 할 때가 이제 문제가 그렇게 안 떨어져 나가고 그게 심각한 거예요. 마음은 파라마타예요. 그게 지혜가 또 하는 일이지만 그때 좀 써먹으면 좀 가라앉죠. 그 분노가 치솟거나 막 로바가 치솟을 때 그게 내가 아니라는 것만 알아도 그건 지혜입니다. 이건 단지 마음인데 내가 이거 갖고 이래야 되나 이렇게 써주는 것이 지혜. 그럴 때 가라앉아요. 이건 다 대상이다. 그냥 마음이고 그냥 대상. 그때 가라앉아요. 우선 그때는 가라앉는 걸 용어로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진짜는 이제 지혜가 나서 완전히 이해하면 뭐 그런 것들은 전혀 뭐 눈 감고 밥 먹던 거죠. 우리가 대상에다 집중하는 게 저는 지금 나쁘다 뭐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게 있냐면 한 대상에다만 집중한다는 것에서는 다른 거 거기에는 이미 뭐가 들었냐면 나는 다른 대상들을 거부하겠다. 그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쪽을 몰라요. 거부하겠다는 것은 뭐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도사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계속 잡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마음에서 공간성을 열려서 그걸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참 이게 무슨 수행이야. 힘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집중하는 사람들은 막 집중해서만 벗어나면 그게 수행이 아닌 것처럼 사실은 그게 더 힘든 건데 금방 같은 그런 경우가 생겨요. 이미 뒤쪽에서는 뭐가 가지고 있어요? 탐과 진을 가지고서 지금 하는 데는 영영 그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 썸네일이 아주 굉장히 많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거든요. 네,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걸 지금 이 수행에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미 베이직으로 기본적으로 보는 마음에 로바도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한 대상에다 집중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부하고 도사로서 하고 있는 자체를 몰라요. 오직 조용하고 어떻게 다른 것을 다 집어쳐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그 시끄러운 소리를 그냥 소리로만 이렇게 이제 그걸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들리고 그러니까 지금 그럴 때는 이제 아는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는 마음을 알고 사띠를 키워서 사띠 사마디가 나오고 알아서 가속도가 나오고 이런 순서를 밟으면 아주 그 다 사띠의 대상이 돼서 다 지혜가 날 수 있는 조건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미 그 안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는가를 알지를 못해요. 집중하는 수행.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때서 그 얘기를 하면 그때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상하다만 포인트 집중하는 데는 사실 아니고 그냥 크게 시키기만 하거든요. 수행자들은 뭐 티처가 이렇게 시키니까 그대로 또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고사님에게는 지금 참 굉장히 이렇게 미묘하고 복잡한 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수행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저런 상태가 되거든요. 참 미묘하고 복잡하네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되고 참 복잡한데요. 예, 됐으면 그래가 지금- 지금 단순히 하려고 예. 그럼 지금 말하자면 양극이 다 그냥 예. 점쳐돼 갖고 일단은 육문 노팅을 많이 하시고요. 어떻게 하냐면 자연스럽게 들어온 대로 알아채는 거예요. 들어온 대로 알아지는 대로. 일단 뭔가 설정하지 말고 뭔가 대상을 얘기해 쓰지 말고요. 그냥 뭐든지 들어온 대로 알아지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소리다 뭐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다 대상으로 그냥 하면서 그냥 알아차리면 돼요. 알고. 일단 육문 노팅을 많이 해야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이렇게 스멀스멀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좋은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제가자 여러분들이 그게 참 중요하고 궁금해해요. 수행체에서는 그런 대로 잘 되는데 이제 나와버리면 그걸 어떻게 유지를 하는가. 그래서 지금 사실 저쪽 제가 담마치타 또야 했을 때 그 수행자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 그 주제를 내가지고 담마 여러분들끼리 그 나누기도 한번 해봐라, 담마 토크 해봐라 그런 얘기도 있었죠. 사티를 어떻게 항상 유지를 시키는가. 그 주제를 많이 던져서 해본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요. 일단은 수행체에서는요, 그렇게 담마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사마디가 있습니다. 생각이 바르기 때문에 사마디가 있습니다. 생각이 바르고 견해가 바르면 사마디가 이미 있습니다. 굳이 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서 수행체에서는 그런 수행에 대해만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사마디가 생깁니다. 본래 사마디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요소를. 그렇기 때문에 바르기만 해주면은 사마디는 있습니다. 그런 사마디가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열흘이라고 했나요? 네. 열흘 동안은 참 사티 일주일 사마디, 정도. 일주일. 네. 사티 사마디도 좋고, 뭐 사티도 좋고 이랬는데 나오니까 그냥 무너졌다고 그랬죠. 일주일 근데 지나.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 원인을 알려고 보니까 그냥 지혜가 없어서 그런다라고만 들었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나중에 한 말이 뭐죠? 부지런히 사티를 두고 알아차리고 그것이 공문을 관건이겠다. 자꾸 듣고. 그것이 관건이겠다. 네, 이렇게 그럴 마음을 수밖에 없겠구나. 먹었다고 그랬죠. 네. 저는 지금 우리 거사님 제가자이시잖아요. 네. 제가자는 제가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일을 안 할 수 없는데요. 제가일에는 늘 세간일에는 늘 뭐가 달라붙어 있을까요? 응? 그렇습니다. 로바가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게 그게 성취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늘. 그러면 수용 쪽은 반대죠. 이걸 먼저 알으셔야 됩니다. 제가일하고 수용은 정반대입니다. 항상. 제가일은 성취욕이라는 것이 항상 다르고 삽니다. 성취욕이 아시죠? 로바죠? 욕망. 제가일을 내가 과장이고 뭐 또는 계장이고인데 뭐 소리 하나 작성 잘못하거나 일 잘못하거나 늘 업자한테 뭐 크레임이 걸리거나 소비자들한테 크레임 걸려서 전화 오거나 그러면 무능하다고 쫓겨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정신을 바짝 긴장하고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그 자체가 집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뭐 우리 소인이 같이 이제 큰 대표자라고 되면은 이제 넓게 볼 수가 있으니까 좀 그러지만 아직 젊은 양반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 하는 일에 뭐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1등 가려고 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 더 올라가서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일에는 그 성취욕이 붙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생각을 먼저 해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늘 궁금하죠. 제가자들은 일도 잘 해내고 수행도 잘하고 그게 늘 화두죠. 저는 이제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주는 말이 늘 있습니다. 수행처에 있다가 나오면 어쨌든 집에 직장에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묻는 사투리를 많이 해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짜투리 시간을 이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닥을 치지 않고 늘 그 수행의 씬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가는 겁니다. 완전 바닥 쳐버리면 그거마저도 이제 살려내기 힘듭니다. 수행처 나와버려서 가장 두려운 것이 바닥 쳐버리는 겁니다, 사실. 그 세간일이 전부 바닥 치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따라가 버리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그걸 살려낼 수 있는 것을 그 틈새 시간,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짜투리 시간이 어떤 겁니까? 저는 사실 보면 짜투리 시간이 더 많다고 봐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이죠? 8시간인가요? 우리나라 뭐 법적 그게? 8시간이지만 저는 정말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겁니다. 점심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시간들이 있죠. 쉬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 그 다음에 아침에 출근, 퇴근, 다 내 시간, 짜투리 시간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닥은 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보는 것을 줄이는 겁니다. TV, 듣는 거, 신문 또는 듣는 거 있죠. 라디오 또는 뭐 음악. 사실 음악처럼 또 그 길레사 많이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좀 줄여야 합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사실은 또. 일단 힘이 좋을 때까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다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는.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죠. 내가 그것도 해줘야 되는 것도 사실은 그게 쌈바잔입니다. 쌈바잔이가 다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언어로만 공부하지 마시고. 자,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시간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좀 일어나서 자선 시간도 좀 가지시고. 회사 가면 안 되잖아요. 자선 시간 언제 가져요? 밥 먹고. 아니면 그냥 회사에서는 이제 이렇게 의자에 쉬거나 좀 쉬는 시간에 갔거나 뭐 이럴 때 그때 잠깐 싸뜨리 두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과장한테 뭐 지적을 받지 않을 수도 없고요. 내가 또 아래 사람한테 지적을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럴 때마다 마음을 내가 지적할 때, 내가 아래 사람한테 지적할 때는 항상 그걸 알고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참 일상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알면서 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바닥에 쳐버리면 알면서가 안 돼요. 일단 여기에 마음이 알아서 바닥을 쳐버리면 알면서 안 돼요. 뭐든지 할 때, 걸어가면 걸어가고 밥 먹으면 밥 먹을 때 뭐든지 할 때 일상노팅이 지금 알면서 하는 게 일상노팅이거든요. 그 힘이 대단합니다, 사실. 뭐든지 알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알면서 하는 겁니다. 머리를 한번 쓰다듬는 것도 알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면서라는 것이 이미 마음 안에 딱 고착을 시켜놓는 거예요. 바닥을 치지 않게. 그렇게 생활할 때는 그렇게 알면서 하고요. 사실은 알면서 할 때는요, 바로 그게 지혜가는 일이 돼서 아랫 사람한테 혼내더라도 그렇게 지혜로서 하기 때문에 그 아랫 사람이 화내지 않으면서도 내 말을 잘 따를 수 있는 걸로서 내 이게 화술이 그렇게 될 때는 그렇게 돼지거든요. 근데 뭐하러 해버리면 당장 그냥 막 성질대로 하기 때문에 안 좋은 소리만 하고 막 비유만 상하는 소리만 하고 그렇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지적을 당하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싹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소리 다 들을 겁니다. 이때는 내가 해야 됩니다. 사실은 내 마음이 상하고 괴롭지 않은 것은 다 외부 대상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그 이치를, 마음의 성질을 아는 것입니다. 그때도 저 소리도 그냥 소리로 듣는다든가 대상으로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요점은 또 파악을 해줘야 되죠. 같이 하나만 하고는 안 되거든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관찰을 하면서 일어나면 대상을 보고 쌌띠 하고요. 관찰하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내용은 또 알아차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내용을 알아야 또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보다도 이거는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해줬는데 일단은 바닥치지 않고 짜투리 시간 그걸 충분히 활용하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 그다음에 회사에서도 자기 시간 갖는 거. 화장실 가는 거 4시간이잖아요. 점심 밥 먹는 것도 4시간이고요. 그런 시간을 이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나는 달리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스승님께서 묻는 사띠를 말씀해 주신 게 너무나도 진짜 그 훌륭한 겁니다. 묻는 사띠를 이용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서도 가면서도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짜투 시간 이용하는 거하고 묻는 사띠. 지금 마음에 지금 사띠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뭘 알아채는 겁니까, 대상이 있는가, 이렇게 자꾸 물어줘요. 굉장히 공감됩니다. 지금 특히 바닥을 치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그 바닥을 치지 않는다는 게 그 개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아까 또 한 가지 남았습니다. 네. 이제 개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일단 술, 담배는 일단은 무조건 삼가를 해야 되고요. 적어도 붙자라면 5개는 지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휴식 자리 이런 데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안 갈 수 없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은 자기 자신이 나는 술, 담배를 아는 사람으로 공표를 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 건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료수만 먹고, 그때 저녁 식사 같으면 저녁 식사만 딱 간단히 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차 가야 되겠습니까? 3차 또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가죠. 안 가는 게 아니라 가도. 이게 쌈파잔여를 적용해야 되는가?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2차를 갔을 때 과연 싸띠를 바르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완전히 바닥 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혜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은 항상 저녁밥 먹으면 가는 사람, 그리고 콜라만 먹는 사람, 이렇게 인지를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막 안 되죠. 왜냐하면 싸띠 없는 사람들은 막 안 되거든요. 막무가 내거든요. 정말 싸띠 있는 사람들은요, 싸띠 없는 사람과 같이 생활하기 너무 괴롭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더 바닥치지 않고 항상 아나처럼이 여기 있게 하고 더 수행을 열심히 하고, 시간만 나면 호두마을 가든가 이제 막 저기 경주 마하보디 성에 오시면 됩니다. 거기 의사차 좋습니다. 방사 좋습니다. 글로 오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내 연방교선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그렇게 보내고 또 올라오고. 내 살 길 내가 찾아야지. 누가 절대 구해주지 않습니다. 그게 살 길 찾는 거, 그걸 말해주는 것이 지혜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법문도 듣고, 경주 마하보디서는 늘 열려 있습니다. 이번에 20에서 22일까지 2박 3일 집중수행이 지금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오늘 가서 카페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홍보가 되네요. 아니, 저기 도량이 너무 좋더라고요. 조용하고 고요하고. 그 법당 나 혼자 다 독차지하기가 하려 보니까 내 노마가 좀 심할 것 같아서 법을 좀 나눠주고 싶어서. 저는 이만큼만 차지할게요. 나머지는 여러분 다 차지하십시오. 마하보디 선언 카페에 공지되신 거예요? 자, 나온 김에. 예. 나온 김에 말씀해 주세요. 선언 네. 카페? 몇 년? 지금 이따가 우리 진아님하고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 스크랩을 조금 부탁을 드려볼게요. 예? 네, 우리 테라와드 상가에다가 스크랩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십시오. 얼마든지 하십시오. 자, 사태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거는 지금 어떻게 알아야 빨리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문제거든요.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서 지금 화장실에 간다, 아니면 뭐 어디를 나간다. 네. 지금 여기서 아무 데나 알고 있으면 그 사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를 그렇게 아까 유도보험 시간에 했던 겁니다. 지금 갈 때 내가 뭐 알아지? 지금 대상은 6개, 육문에 일어나는 것은 다 대상이거든요. 근데 그게요, 사실 말하면 6개야지지만 그것이 하나하나 펼쳐놓으면 엄청납니다. 지금 들려오는 소리가 뭡니까? 지금 저 사이렌 소리죠?
근데 저 소리만 있으니까 소리가 사산하시는 목소리, 뭐 저 소리, 뭔 소리, 뭔 소리. 그 다음에 소리만 갖고도 그러는데요. 그 펼치면. 그 다음에 보이는 거는 마찬가지도 지금 보이는 거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냄새, 몸에서 느낌 그런 것들이 다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처음에 아직 능숙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알아차려야 되지만 아는 마음 아는 사람들은 지금 알고 있나? 이 정도만 하면 그게 참 싹대요. 아는 마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으면 아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거 지금 알고 있나 하고 그냥 놔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거 아는 거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화장실 가고 나오고. 그럼 너무 간단하고 아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싹대입니다. 그래서 싹대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고 알아차리고 가속도가 나야 된다는 거. 이거 녹음 안 된다. 이렇게 일어나서 하니까 이런. 이런. 그렇거든요? 너무 간단해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지금, 소리를 알고 있거나, 지금 내가 몸의 느낌을 알고 있거나, 어떤 대상 하나를 알고 있으면 그게 싹띠입니다. 그것이 지금 싹띠가 있구나를 아는 겁니다. 그것이 알아주면 싹띠가 있고요. 그거 모르면 싹띠가 없는 겁니다. 근데 대상 어느 것이 나도 하나라도. 그러니까 이 부사는 너무 쉬워요. 쉽고 완전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경행, 일상, 이런 좌상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상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 아무거나 하나 이상. 그러면 싹띠가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관심만 그리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관심만 가지면 돼요. 아이고 99점. 아까 99점 2번 맞았네. 그럼 돼요. 저 관심이 너무 중요해요. 관심이 나중에 뭘로 되는지 아십니까? 크면 법의 조상을 해요. 자, 그러니까 전투사거나 뭐하거나 전투사도 지금 소리, 기사도 여러 가 많죠. 그렇게 알아차리다가 점점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 알고 있음, 아는 마음 그 자체를 대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발전시켜서. 그러면은 늘 알고 있는 것을 알면 그냥 아는 마음을 알고 그냥 싹띠는 그냥 저절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마음을 알 정도가 싹띠가 좀 이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좀 대상을 잡고 하면서 싹띠를 키워야 되죠. 종종 있습니다. 떠오르는 것만 말하지 말고 그걸 알고 있습니까? 그게 떠오르나 사실? 그러니까 손은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걸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지금 이 생각 같이 하고. 그럼 싹띠가 있는 거예요. 싹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생각 떠오르는 거 알고 있으면 싹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생각이 떠오를 때 여기서 사는 생각이 떠오를 때 나를 괴롭히든가요? 마음을 괴롭히든가요? 안 괴롭히든가요? 그냥 떠오르는 걸로만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했겠지만 그런 생각이었습니까? 물어봤던 겁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좀 안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떠올랐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뭔가 먹을 때 이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할 때 이제 뭔가 고통스럽다.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도 이해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알아차리는 것도 이해하고 양쪽을 다 이해를 해야 되고요. 생각의 내용이 있죠. 떠오르는 거는. 그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내가 여기 머리가 하는 거 알아차림 그 자체도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일단은 그렇다면은 제가 일을 할 때는 제가자들은 제가 일을 할 때는 그 생각 떠오르는 생각도 다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일단은 그 생각을 어떻게 바르게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해 주는 것도 우리 제가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제가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있습니까? 그때는 잠깐 생각을 해주는데 그거에 막 계속 물고 늘어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잠깐 생각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할 건가. 나쁜 거 아니죠. 근데 이 마음속에 보면 아까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거 걸을 때는 근데 그게 되더냐고요. 그게 되면 누가 저기해 누가 그게 수행을 오래 해. 좀 차만 마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러면 생각이 떠오르죠.
그래서 차 마시는데 지금 생각이 없다고 합니까? 생각이 안 떠오른다. 지금 차만 마실 때, 자, 차 있는 사람 마시고 싶어요. 별 생각 없죠? 차만만 알고 있죠? 그게 진짜 생각이 없는 겁니까? 그 생각이 없는 건가요? 영범, 그런가? 아니요. 그 순간에도 생각이 계속 바람처럼 왔다 갔다. 내가 죽을 때까지는 그 생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시오? 어? 이것도 생각 없으면 못 마셔. 생각이 없으면. 그 다음에 내가 생각 없으면 화장실도 못 가고.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 생각을 없애야 된다고? 그거 없앤다고 해서 없으시나? 생각은 절대로 안 없었죠. 도망가지도 않아. 단지 수행을 해서 지혜가 나느냐 안 나느냐, 사띠가 좋냐 나쁘냐, 이해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이해를 해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을 지혜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수행이에요. 지혜로 바꿔 쓰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생각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지혜예요. 그럴 때 생각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모아이거나 아직 수행을 해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다 번유로 써먹어요. 자꾸 막 괴롭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먼저 이런 것부터 알아들어야 돼요. 그게 바른 견해가 되는 겁니다. 정보가 발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눈을 떴다는 순간부터는 다 생각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눈 감고 잠들어서 모를 때까지는 어쩌면 좋겠어요. 눈 떠서 잠들 때까지가 다 생각이 있는데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마라? 누가 그 말을 했어요? 이미 있는데 이미 있거든요. 생각 없으면 자기 자신 존재가 또 안 돼요. 보살님이 여기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 그래서 생각을 대상으로 보자고 해요. 빠라마타라고 해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생각은 뭐죠 그럼? 나를 죽이는 거 괴롭히는 건가요? 아까도 참 사리푸타 이제 믿지 않는 지혜를 얘기를 했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생각을 뭘로 보겠어요? 그래요. 대상이에요. 다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뒤에서 위파사나 지혜가 나야 그렇게 봐요. 이게 부지런히 사띠를 두고 닦아야 됩니다. 그러나 바른 정보에서 바른 정보를 가지고 제가 수행을 바르게 해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좀 이해됩니까? 지금 사람들은 생각을 늘 하면서도 생각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 생각이 안 일어났다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생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아니에요. 지혜입니다. 생각과 지혜를 아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수행을 오래 해야 됩니다. 생각 하나만 갖고도 탁탁탁 해결할 수가 있어요. 힘이 좋고 지혜로서 이해된 사람들. 그 생각이 뭘로서 일하기 때문에 지혜로서 일하기 때문에. 지혜의 성질은, 지혜의 성품은 뭘까요? 해결입니다. 벗어나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해결하는 성품. 그래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인데 일단은 양쪽을 다 좋도록, 그 좋도록이 바로 해결하도록, 그래서 양극에서 벗어나도록, 양극단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게 지혜의 성품. 그래서 움켜쥐려고 하는 것도 놓아버리는 것도 다 뭘로 처리한다? 중도로 처리를 해요. 그 지혜가 중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지혜 따로 중도 따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셨어요? 예. 자, 그럼 이 수행을 안 하고 배기했어요? 그래서 부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수행을 내놓으셨어요. 그 수혜를 말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행에 대한 이 이점, 자꾸 큰일 나네. 범위 자꾸 길어지네. 자, 그 다음에 남편이 있나요? 아내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또 사오정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나다 너다
사람이다, 중생이다 라고 할 때 자동의식이 돼서 항상 보호막을 쳐야 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바로 두려움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나라는 게 죽지 않으려고. 그런데 파라마타를 이해하고, 파라마타는 나다 사람이다 중생이다가 없거든요. 예. 그걸 이해하면서 그 자유로움을 먼저 봐야만이 내가 얼마만큼 이러고 살았구나. 그 두려움으로. 일단 뭐하라면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참 아마 부처님이 그것 때문에 연민심을 내셨을 거예요. 자비심을 내고. 저는 그 사실 때문에 정말로 힘들 때가 많았어요. 내가 그걸 알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살 텐데 그 두려움이 보통스러운 것입니까? 지금 말로 하니까 언어적으로 생각하니까 지금 그런데요, 정말로 지혜로서 그거를 이해할 때는 정말로 부처님의 연민심, 자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뭘로서 표출이 되는 겁니까? 신구 삼행의 이제 업으로 가는 건데요. 바로 로바도사, 피 튀기는 걸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 나는 살고 너는 죽고. 그게 이제 뭐 사회에 일어나는 악들로. 그래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셔야 되고 저희 스님들이 수행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해줘야 됩니다. 정말로 생각 하나가 일어나는 것이 아까 생각 하나가 너무 괴롭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너무 괴롭다는 거. 그것도 알아야 여러분들이 수행을 더 열심히 해서 대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롭다는 사실로 알아야 되는데, 일어나는 사실 너무 괴로운 거, 느낌이 괴롭고 막 마음이 괴로운 게 있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마음, 그런 괴로움을 알아야 그렇지 않은 두카를 알 수가 있어요. 두카에는 두 가지가 있죠. 정말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고통스러운 괴로움, 그런 두카도 있는가 하면 그와 정반대, 완전 반대되는 두카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추구하겠습니까? 뒷줄입니까? 후자? 그렇다면 사띠를 잘 두십시오. 바르게. 그거는 사띠를 잘 두고 사띠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뒷쪽에 이제 일체계고라는 것은 그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카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두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거는 책으로는 안 됩니다. 들어서도 안 됩니다. 사성제, 고진멸도가 그렇게 쉬운 것 같습니까? 뒷쪽에서 이파사나 지혜 정도가 나야 비로소 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냥 싹띠만 좋고 아는 마음 갖고는 안 됩니다. 부처님의 법이 참 심오하고 참 깊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심오하고 깊다라는 것을 뭘로서 여러분들은 인내하고 노력을 해야 되냐면 수행을 오래 하는 걸로, 꾸준히 오래 하는 걸로. 그래야 그런 힘을, 그걸 그렇게 볼 수 있는 힘이, 이해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심오하고 깊기 때문에 잠깐 하고 말고 하다 말고 그 다음에 조금 하고 말고 뭐 힘이 없고 그러면 안 되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정말로 이제 힘이 생기는 겁니다. killesa에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killesa는 사정을 안 봐줘요. 눈탱이 밤탱이는 아니죠. 그보다 더 사회의 악까지 불러일으키는데 사정을 안 봐줍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늘 수행을 못하게 합니다.
왜? 나가 죽으면은 안 되니까. 사실 죽어야 할 것은 뭐죠? 나죠. 그러면 그게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아까 내 남편이 있는가요? 라고 물어본 거, 내 아내가 있는가요? 물어보는 것은 빠냐띠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부정은 안 하셨습니다. 다 인정을 하셨죠. 그게 바로 이해라는 것이 이해의 문제입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파라마타를 알아서 빠냐띠를 이해를 해야 돼요. 세간에서도 질서가 있죠. 예.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지위가 있고, 그거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귀싸대기 맞고 뺨 맞고 쫓겨나죠. 우리 세간에 출세간에서는요, 그 법락 그 자체가 그 순서예요. 1화사, 2화사, 10화사 그 자체가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왜 그러죠? How many 화사?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은 나 10화사 그러면 자기가 9화사 그러면 자기 뒤를 선언하면서 자동적입니다. 자동적으로. 지금 여기 지금 여기 보이시죠? 사진? 좀 잘 안 보일까? 좀 안 보여도 잘 보인다고 하십시오. 지금 사사나 스님이 지금 점심 공양할 때, 이건 점심 공양할 때 줄 쓴 겁니다. 우리 소인님은 다 하시는데, 우리 저기 보사님도 합니다. 이때 이제 이렇게 줄이 저절로 서진 겁니다. 자기의 와사대로, 이게 법락대로. 이걸 필요가 없어요. 모르면 이렇게 아무나 해서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아우수 반대. 이렇게 순서가 저절로 자연스럽고 명확합니다. 저도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제일 앞에 서는 거 보면 법락이 꽤나 이제 있구나 그러는데 이제 오래 많이 다녔다. 이거 완전히 이제 노인네 취급을 당하겠다. 나도 빨리 깨달아서 여기 벗어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게 다 순서대로. 그러면 또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순서대로 이렇게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부 다 됐다. 이렇게 쭉 이제 3위는 3위대로 또 그 뒤에 스님들, 비구 스님들 뒤에 이렇게 쭉 씁니다. 여러분 해보고 싶지 않아? 자, 그런데 인터뷰를 하도 안 나오니까 그냥 법문을 끝내야 되겠네. 그 바루공양이 또 왜 좋냐면요, 여기 또 이상한 게 또 있는데 이거 안 보여줘야 되는데, 그 하도 미얀마 스님이 이 직구준 스님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이 미얀마 스님이 어떻게 사사나 스님을 이렇게 짓궂게 하는지 참 귀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스님이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이렇게 밥 먹는 것까지 찍었는데 따라다닌다 하는 생각인 거. 그거는 이제 와사가 테나사더라고. 그래서 내 바로 밑에 같은 상에서 먹었는데 이렇게 밥 먹는 것까지 이렇게 찍었어요. 이게 바로 공양 이렇게 하거든요. 잘 안 보이나요? 보이죠, 좀? 이렇게. 근데 이 바루가 참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왜 바루 공양을 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아는 바로는 이게 딱 봉화지거든요. 예. 이 밥을 이제 숟가락을 넣어서 먹을 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끝날 때까지도 마음이 그 안에만 싹디가 다 모아져. 저는 그걸 나중에서 알았지만
물론 사티 수행은요. 저는 이제 발효공이 아니라 뭐 어딘지 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알아차림을 항상 두고 먹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제 사티라기보다는 이제 지혜가 거의 일을 하는데요. 그냥 뭐 저절로 그냥 돼요. 저절로. 이거 봐서 마음을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일단은 사티가 저절로 되거나 사티 힘이 좋으면 마음이 평온하다는 것이 그 결과입니다. 사실. 거기서 대통령 할 때도 일단은 다 그 식판에다 놓고 개송하기 전까지는 마음 챙김하죠. 쭉 마음 챙김하거든요. 처음에는 막 아유 어서 먹어야지 무슨 개송이야 기다리기 힘들어 막 마음이 말을 하고 뭐 어떤 냄새는 좋은 냄새지만 어떤 냄새는 막 싫은 냄새 박한 냄새 막 이런 것들을 막 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사회도는 조금 유도를 시켜주거든요. 그리고 마음을 먹이려고. 근데 아무것도 모른다는 건 마음이 안 일어난다고요.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시절도 저도 겪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티 수행이 좋은 게 그랬습니다. 뭐 이제 나중에는 행주자 아무것도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고 어떤 대상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 자체가 대상이 됩니다. 보는 쪽에서의 마음이 제자. 보는 쪽에서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이 대상이고요. 지켜보는 마음이 지켜보는 대상이고 지혜는 지혜가 대상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도망가지 않아요. 늘 붙어 있어요. 하는 행하고 행위하고 같이 이건 상관이 없을 때 있습니다. 항상 마음이 안에 있으면 이것이 바르지 않을 수가 없죠. 신구사명이 바르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게 바로 계율이거든요. 계율도 진짜는 지혜로서 지혜가 일하는 것을 그것이 계율이 제일 좋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들어서 계율을 지켜야 되고요. 어찌됐든 뭐 사마디로서 계율을 또 지켜야 되고 하지만 나중에는 지혜가 나버리면 그 계율 자체는 그냥 지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자연스럽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런 마음, 지혜가 일할 때는 일단은 불선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 하면 너무 괴롭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같이 일상화된 거예요. 하나의 마음 작용으로서 된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제일입니다. 한마디로 지혜가 얼짱입니다. 자, 우리 스님님 특별한 건 없으시죠? 혹시 있으시면 하시고 예, 없으면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아까 이제 수행자가 볼 때의 그 상하는 마음과 우리가 그 사물을 볼 때 그 마냐티로 하는 거 왜 그 그러니까 수행이 우리가 충분히 되었을 때 그 아는 마음을 보는 거하고 다른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그냥 말할 때 그 오온의 한 작용, 상작용, 저장된 거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알아지는 거, 그 상작용으로 우리가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구나. 우리 이제 오온이 공하다고 하는데 그 다 그래서 공하게 우리가 알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사티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모아로서 살 때는 그렇게 상도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빠냐띠를 보면 항상 빠냐띠가 대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윤희 쪽에서 보고 그 kilesa 번뇌 빠냐띠 세계 쪽으로 보면 그것도 완벽해요. 그쪽에서 물론 거기는 분명히 자아동시가 같이 들어붙어 있습니다만 그 자체대로 업도 업 나름대로 완벽합니다. 네, 알아서 하십시오. 그 종자는 항상 있습니다. 사티 수행을 하면은 거기에서 벗어나는 종자가 남아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고요. 사티 수행을 하지만 항상 모아가 해서 항상 업의 굴레를 돌 수 있는 그런 걸로 그 종자가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무합니다. 사실은 마음이 일하는 건 다 무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러는데
자꾸 알아차리고 해서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사티 사마대가 생기고 아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아는 마음을 대상할 때는 그렇게 보는 그 상자 금방 소희님이 말한 상자공이랄까 빠져들어 보는 것들이 이제 자꾸 견해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파라마타 쪽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제 자꾸 그 바뀌어지는 것이 그 마음이 깨끗해진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청정해진다, 깨끗해진다. 그래서 보는 쪽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이 보는 쪽이 깨끗한 것을 가지고 대상을 하기 때문에 파냐띠에 대해서 이제 대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번뇌하고는 이제 자꾸 줄어들거나 이렇게 멀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번뇌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자꾸 대상 쪽에다 집중을 해버리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꾸 지혜가 이제 나면서 지혜를 대상으로 할 때는 사실은 지혜가 지혜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말로 표현할 때는 그러지만 그건 사실은 엄청난 사실이 들어있어요. 프리테스 쪽에서 이해를 하면 그럴 때 부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고 그건 어떻게 보겠어요? 수행을 해서 닦아서 마음이 깨끗해져서 거기까지 가야 되겠죠? 그런 사람끼리만 알 수 있어요. 말을 해줘도 모릅니다, 사실은. 저는 그래서 항상 그럴 때 제가 되뇌이는 게 있습니다. 이건 바로 기적이다. 어쩌면 그게 신통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저는 그런 쪽으로 신통을 안 보고 이런 쪽으로 신통을 봅니다. 통찰의 힘, 통찰기의 힘을 저는 신통으로 보고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 사실 그러면은 자기라는 나라는 것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순간이 되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것이 바로 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로 나가 아니라 사성제나 법으로, 담마로. 자연의 이치로 다 바뀌어져요. 그때 환희로움과 삐띠가 안 생기겠어요? 그리고 이 수행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라고 하면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그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는 어떤 방법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유대한 겁니다. 붙다가 그리고 수행한 사람들이 유대하고 아라한들이 유대하고 안 돼요. 오직 마음을 가져서 마음 바뀌어지는 것이 이 수행으로서만 바뀌어지는데 그래서 단마로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다른 걸로는 안 된다. 다른 거 있으면 좋은데 없는 데도 있어요. 자, 일단은 이 수행을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요. 그냥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지금 사사나 스님이 이렇게 법문을 해준 거는 맹목적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 가치와 그 이익과 이점 다 얘기해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믿어도 뭐 충분합니다. 일단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과 없이 시작하는 또 달라요. 사실 부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부처님 법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인류상에서는 없어요.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왜 불교가 유대한데요? 부처님이 있어서 그런가요? 부처님의 법이 있어서 그래요. 부처님 법이 있는 이상 말법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티칭하고 인터뷰해주는 것이 있는 이상 말법이 안 됩니다. 이것이 없을 때 말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처님 때부터 인터뷰는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게 특징이죠. 그것이 없으면 말법이고요. 그게 있으면 말법이 아닙니다. 법은 있는데 가르침이 없거나 길을 알려주지 않거나 그거 어떻게 보겠어요? 독각과 독성과 그다음에 뭐죠? 그 혼자 깨달은 사람 뭐라고 그러죠? 벽집을 하고 알아하고 어떻게 다른대요? 부처님 제자하고 부처님 제자는 늘 가르침이 있어요. 이렇게 티칭하고 인터뷰해주고 그걸 계속해서 그것이 내려온 것이 법맥이에요. 근데 벽집을은 없어요. 안 돼요. 그게 바로 윗바사나에서 그것을 유지시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한 관심인데 관심이 키우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법의 조사. 법의 조사가 있어요. 윗바사나의 핵심은 법의 조사. 그게 바로 지혜가 제한이라는 거죠. 이게 대단한 법의 조사. 그게 바로 칠각지 중에 두 번째죠. 택법가치라고 있는 게 있죠. 그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걸어다니면서 뭐 하면서 그냥 이해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법의조사가 일을 하게 돼. 자, 더 이상 이제 없는 것 같고요. 5시는 됐고, 이제 법문을 마칠 시간은 됐고, 한 10분, 여러분들이, 참, 여기는 그분이 없네요. 이렇게 왔으니까, 나누기를 좀 하십시오. 잠깐 자기 소개도 좀 하시고, 우리 사산한 스님 법문은, 법회는 그걸로 한번 해보십시다. 자, 바쁘신 분들은 좀 일어나도 상관없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